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람따라님께서도 배종찬 소장한테 한마디 해주셨네. 연기파 배우 홍금보다. 네네. 뭐가 네요? 홍금보하고 똑같죠. 홍지마오. 자, 정상근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혼돈의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논란 뭐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 사퇴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 정말 분단위로 상황이 계속 바뀌었었는데요. 그 어제 오후 5시 18분쯤 이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명의로 18분쯤? 네, 18분이죠. 분단위로 바뀌니까? 네, 분단위로 바뀝니다, 이게. 예. 선대위 명의로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선대위 쇄신을 위해서 본부장단은 물론이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모두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어서 네.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된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저도 그 시간에 속보록을 봤는데 예. 네, 직후에 그 이양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정말 사퇴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맞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시 32분입니다. 네, 6시 32분에 그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곧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기자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사의 표명을 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묻자 이 누가 그러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몇 분이에요? 6시 32분 쯤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23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6시 55분에 그 이양수 대변인이 다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정정을 했고요. 임태희 본부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다들 사의를 표명하는데 그 위원장도 같이 그 뜻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대책 기구에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네, 배 수장. 네. 그 결과적으로 어제 저녁 앞서 정상 기자가 뭐 5시 18분부터 시작을 해서 6시 55분까지 상황을 이야기해 줬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9시경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고민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긴급 조치를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오전 9시경 이 긴급 조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증시에 있었거든요. 주식 거래소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네. 정시 개장되는 데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것이고 경로했다, 격앙됐다 이런 분위기가 그 소식을 듣고 네네 전해지고 당사로 들어가서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당사 내에서 숙고를 하다가 9시경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임태희 총괄 본부장이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알려줬다. 다시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게 알려줬다. 그럼 임태희 본부장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과 소통하는 사람이 임태희인데 임태희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전달 안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게 좀 꼬여 있고 서로 간에는 몰랐다, 소통이 안 됐다, 이것조차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어제 상황을 쭉 두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상황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배제시키겠다는 이런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모든 보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데일리안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는 후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도 어제 이제 TV조선에 약 7시 30분에 사전 인터뷰 내용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 후보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으로서는 적어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위 구성을. 그런데 이 데일리안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배제 결심을 굳혔다. 측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성토를 했다는데 저는 이 보도 기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김종인 없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내려가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럼 사실상 선거를 거의 이 본인의 의도대로만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유권자들이나 지지층들은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일까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언제쯤 이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됩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늦어도 내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네. 쪽의 입장은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 선대위 회의가 아니라 이제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네. 기자들과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어제 이미 다 얘기했는데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뭐 예측 불가네요. 네. 아직은 예측 불가. 일단은 그러면 김종인 총괄이 얘기한 대로 내일까지는 좀 주시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또 김종인과 윤석열 사이가 삐그덕대냐? 지금 이준석 대표 사이 삐그덕대죠. 홍준표 의원은 마음을 안 주고 있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선을 긋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더 타격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내일입니다. 네.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정상환 기자 어제 김종인 총괄 얘기 중에 네. 이 의총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대에 하라는 대로 윤석열 후보는 연기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또 강하게 또 반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안에서는 이제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게 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제 좋을 것이 없으니까 네. 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정말 노회한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 연기 잘하면 좋겠다. 그게 당신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도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선 후보가 연기를 하느냐. 연기를 안 하고는 지금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가는 곳마다 말실수죠. 지금 사람 리스크는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이제는 내가 다 세팅을 해줄 테니까 연기라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걸 천명한 거죠. 네. 화내신 건 아니죠? 뭐 제가 왜 화를 냅니까? 화목이죠. 저는 화목. 예.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는 김용남 선대위 상임 공보 특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육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끌고 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한 지지층,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본심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최근에 이 의구심을? 어떤 갈등 가장 큰 의구심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냐. 네.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의 오늘 아침 얘기인데 전통 지지층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당내 의원들도 굉장히 좀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이 그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반대하면서 또 안 나갈 보장이 어딨냐 이렇게 좀 쏘아붙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를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사퇴하면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기도 그 얘기도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 사실이 전해지자 또 의총장 분위기가 또 매우 험악해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송석준 의원 등을 포함해서 이제 11명이 의원총회 소집서를 이제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네. 이 당 쇄신을 논의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 이준석 성토대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의원들의 불만이 지금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사의 표명했잖아요. 네, 사의 표명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의총은 열지 않기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원래 이제 이준석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대표단이 이제 9명인데 이 중에 원내 지도부 2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더 사퇴하면 지도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비상대책위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뭐 현실성은 없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선거가 한 64일 정도 남았죠? 네네. 네, 참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근데 사퇴 압력이 있지만은 난 절대 사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선대위 진행했던 내용에 이 불참을 했거든요. 불참을 하고 관련된 격앙된 목소리가 있었다. 당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걸 전달받고서 나 알겠다. 사퇴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물러나면은 당 대표도 사퇴라는 요구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최고위원 물러나면 최고위원 채워 넣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채워 넣겠다. 이건 안 될 이야기거든요. 아까 그 얘기는 그 했었고요.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손학규 대표 시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나 물러서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잘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죠. 끝까지 안 물러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 성대모사는 좀 약합니다. 예. 자, 정상훈 기자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갈 길 가는 민주당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육성부터 들어보고 할게요. 저 이재명은 소년 노동자 출신의 변호사로 2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 대통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기아자동차 공장이 말이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이제 IMF 외환위기 예, 극복. 졸업을 선언한 자리가 또 기아자동차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소할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소아리. 네.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97년 이제 외환위기 진원지로 또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이제 신년 기자회견 장소로 택했는데요. 이 들으셨던 대로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 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4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집에서 보니까 JTBC에도 인터뷰 출연하고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하고요. 네, 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 앵커가 KBS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예정돼 있었는데 출연이 무산이 됐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방송들이 불발됐다고 그럽니다. 일정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관련 프로그램이 지금 불발 상태인 거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아자동차에서 연설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네, 전 국민에게 예산이 허락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말바꾸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재난지원금 이야기 해놓고 또 슬그머니 접어버렸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속성을 또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본인의 선거 구호인 앞으로 제대로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이 부분은 좀 재차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계속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좀 파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 정부와 차별하는 전략도 지속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이 이게 혼란스러운 반면에 민주당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민주당 안에도 정상근 기자 네.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안에 감투 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면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성호 의원이 이제 경선 때부터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어제 자신 SNS에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일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태는 극히 일부이고 이 대다수 관계자들은 열정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이 매 순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을 현재 상황을 세월호 비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말꼬리를 연결하는 것도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가 세월호 때 무책임했던 선장이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잖아요. 봐라 이름도 똑같다. 지금 우왕좌왕 자출우동 자충우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침몰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비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굳이 다른 비유도 있을 테고 굳이 비유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세월호와 비교를 합니까? 자칫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고 이런 발언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에서는 혐오감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 역효과죠. 사자성어로 이런 거를 과유불급 그러죠. 그럼요. 자, 세 번째는요. 네, 꺼지지 않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이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앞서 이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 그 유동규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지난해 9월 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현재 이 대선 캠프의 김용 이 총괄 부본부장과도 통화를 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이 자신의 거주지 건물 밖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던진 바 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김용 부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고요. 그리고 이 김용 부본부장이 이제 성남시의원 출신인데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라고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용 부본부장은 뭐라 그래요? 김현 부부장은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 기록 자체가 노출된 것, 유출된 게 더 큰 문제라고 이제 김영 부본부장은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도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바깥으로 새 나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칫 이것이 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이제 김영 부본부장이 검찰에서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건데 실은 이게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게 노출되면서 김용 부본부장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면서요?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한 유한기 전 공사개발사업본부장이 이 과거 황무성 전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할 때 이 정진상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의 이름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혐의가 불거졌는데요. 이 혐의가 있다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데 그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문제를 주제로 후보 네. 간에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던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토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이야기만 할 거면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재명- 토론을 대장동만 갖고 하냐.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바꿨어요. 네, 하겠다 그랬고 또 이렇게 대장동 주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긴 하나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후보가 아직까지는 예. 지금 또 집안 일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장동에 하나더라도 양자 토론을 좀 TV에서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시청률 꽤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마주 앉은 장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써주시고요.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한 줄 한마디 좀 해보세요. 자,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이준석 대표 외롭죠? 무겁당으로 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숙이 후련했냐? 배우 김래원 씨 참 화가 많이 났네. 아니 무겁당으로 오면 계속 당 대표 할 수 있잖아요. 무겁당 없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없어졌어요. 자, 정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누가 됐든 이준석 대표는 1등 공신. 왔다라는데. 그러네요. 웬일로 웬일로 이걸 들어주시네요. 야. 간만에 칭찬하는 효과음이 나왔습니다. 야. 네. 나 아무거나 막 틀어요. 좋은데 이번에 좀 좋았어요. 아니 1등 근데 공신. 무작위를 막 튼다고. 상관이 없어 저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